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12월 16일이고요. 저녁 10시 55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좀 말씀드릴 종목은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영상을 제작을 했죠. 그래서 13일날 공시 나온 거 요 흐름 요거 럭키 W 신기술 투자조합 1호 해서 요거 이제 FI들이 조합 해산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엑시트가 세팅이 돼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한 8% 정도 하락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라는 것보다는 이 럭키 W 신기술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전에 말씀을 미처 못 드렸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라이프 시멘틱스 구주 FI의 특이점. 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고요. 구주 FI가 누굽니까? 네, 럭키예요, 럭키. 럭키, 우리의 주 타겟이었던 럭키. 럭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세부적으로 알아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뭐 이런 주의사항이라든지 알고 가시고요. 투자를 권유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고요. 제가 분석하는 것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요. 자, 그냥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라이프 시멘틱스 구주의 특이점. 네. 구주의 특이점, 이거를 제목으로 뽑아 갖고 왔습니다. 왜 구주가 특이하냐 라는 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럭키 W 조합, 구주 FI죠. 구주 FI는 뭐죠? 회사를 인수할 때 그 전 대주주의, 그러니까 파는 대주주의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같이 사주는, 주식을 사주는 사람들을 구주 FI라고 얘기했죠. 그 럭키 W 조합이 구주 FI였어요. 보통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한 약 160만 주? 160만 주를 3,520원에 사줬던 조합입니다. 그거를 일단 알고 가고요. 럭키 W 조합의 지분율 43.7%. 지분율 43.7%를 누가 갖고 있었냐? 엑스페릭스라는 상장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럭키의 43%는 누구 거야? 엑스페릭스 거라는 얘기예요. 구주 FI의 43%는 엑스페릭스가 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플러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최다 출자 조합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26.2%를 샀답니다. 근데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회사는 역시 엑스페릭스의 자회사예요. 엑스페릭스 계열사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럭키 W 조합의 최다 출자자는 누구죠? 엑스페릭스라는 얘기입니다. 지분율 43.71%라는 거는 엑스페릭스, 그러니까 럭키 W 조합이 인수한 총액의 43.7%를 때리면 요 정도 주식 수가 돼요. 그거는 제가 그냥 알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약한 현금으로 따지면 24억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 따지면 중요한 게 요거는 일단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억을 엑스페릭스가 라이프 시멘틱스 인수하는데 구주 FI로 들어왔다 이거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26%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인텔렉추어가 엑스페릭스의 계열사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24억 이상이 되든 이하가 되든 어쨌든 미니멈 24억은 럭키W의 24억은 엑스페릭스가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 주 타겟이었던 럭키W 조합의 지분 43%는 엑스페릭스가 갖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라이프 시멘틱스가 M&A를 시작했을 때 어떤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M&A를 진행할 때 스피어 코리아가 라이프 시멘틱스를 인수했죠. S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시멘틱스를 SI는 스피어였어. 스피어 코리아. 스피어 코리아는 지금 지분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스피어는 지분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주를 찍었어요. 이거 3자 배정 찍고 플러스 뭐 했습니까? 합병을 통해서 자기 스피어 코리아 회사를 라이프 시멘틱에 던져주고 지분을 확보하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스피어 코리아가 이 회사에 처음 인수하러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피어 코리아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M&A를 시작하는 시점에 도와주러 들어온 우군이 럭키W 조합이라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돼서 M&A가 시작되고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자금 구조를 짰냐 보면 엑스페릭스랑 인텔렉추어 디스커버리라는 회사, 인텔렉추어 디스커버리 회사의 최대 주주는 엑스페릭스입니다. 어쨌든 이분들 돈이랑 플러스 다른 플러스 알파 조합원들이 있겠죠. 조합원들 돈이 합쳐져서 럭키W 조합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약 58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라이프 시멘틱스 대주주 주식을 사준 거예요. 라이프 시멘틱스 전 대주주 주식을 사준 겁니다. 송승재 씨겠죠? 송승재 씨 주식을 3,520원에 약 56억이네요. 56억치 사준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구주 FI, 보통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M&A 과정에 있을 때, 아, 이거 구주 FI구나. 구주 FI들 이렇게 돈 모아서, 이게 조합이든 뭐든 돈 모아서 들어와서 대주주 주식 사주고 호재 나오고 M&A 이후에 엑시트 하겠구나.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게 그냥 보통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제가 저번 공시에 설명하면서 그냥 실시간 방송에서는 슬쩍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라이프랑 엑스페릭스의 그런 약간의 그런 일반적인 FI들과는 다른 그런 자금의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주 FI면 그냥 대주주 지분 사서 지분 받고 지분으로 엑시트하고 그럼 끝이야. 깔끔하고 끝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라이프 시멘틱스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근데 M&A를 했습니다. M&A를 해서 완료가 됐어요. 이 완료가 됐다는 거는 스피어 코리아가 라이프 시멘틱스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경영권을 확보하고 뭘 했습니까? 라이프 시멘틱스가 포에스 2호 투자조합이라는 조합의 지분 46%를 취득합니다. 33억을 주고 뜬금없이요. 그러면서 이 포에스 투자조합을 취득하는 이유가 뭐 그런 여기 공시를 보여드릴게요. 라이프 시멘틱스가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 한 일이
타법인 취득을 하는데 포에스 2호 투자조합을 지분을 취득해요. 그러면서 취득 목적이 투자 수익 창출이래요. 아, 나 투자 수익 창출하려고 회사 인수해서 포에스 2호 투자조합 지분부터 살 거야 라고 인수한 경영진이 처음 판단한 겁니다. 하고 보여드렸죠. 자, 그럼 포에스 투자조합 2호는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포에스 투자조합 2호는 엑스페릭스의 지분을 172만 주 정도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46%를 취득한 거예요. 누가? 라이프가. 172만 주 들고 있는 포에스 투자조합 2호를, 그러니까 엑스페릭스라는 주식의 46%를 취득한 겁니다. 인수하자마자. 그러면서 이 말은 또 뭐랑 같냐면 라이프 시멘틱스가 엑스페릭스 주식을 79만 주 정도 33억에 주고 사줬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가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라이프 시멘틱스가 엑스페릭스 조합 지분을 33억 주고 사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중간에 태그얼롱 조항이 있습니다. 태그얼롱 조항이라는 거는 형님들 말씀드렸지, 포에스 2호 조합이 만약에 회사를 팔거나 자기 지분을 매각을 할 때 라이프 시멘틱스가 갖고 있는 46% 지분도 내 것도 네가 파는 가격에 같이 팔아줘 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아,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라이프 시멘틱스 경영권을 스피어 코리아가 확보하고 나서 한 게 뭐냐? 라이프 시멘틱스 돈으로 엑스페릭스 지분을 취득했다는 게 이건 팩트입니다. 그럼 뭐야? 처음에 M&A 진행될 때 엑스페릭스 조합에서 구주 FI로 라이프 시멘틱스 대주주 지분을 사줬잖아. 네, 맞습니다. 이게 형님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뒷장에서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현재 보고서상에선 포에스 2호 투자조합은 엑스페릭스 지분을 요만큼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라이프 시멘틱스 지분일 수 있어요. 네. 그거 알고 가고요. 지금 이거는 그 선제적인 얘기였던 거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FI 디파짓인가 지분 수합인가 투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디파짓이라는 거는 일종의 담보, 뭐 아니면 착수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M&A에서 디파짓 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담보를 갖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담보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분 수합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 지분 수합으로 보일 수도 있고 디파짓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합니다. 아니면 정식적으로, 물론 법인들이 지금 여러 개가 돌아다니면서 엮여 있어서 돈이 이렇게 돌았는데, 한 바퀴 같은 돈이 돌았는데 그게 투자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뭐 큰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M&A 종목을 분석할 때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엑스페릭스에서 자금 스타트가 됐습니다. 자금 스타트가 됐죠. FI 자금으로 엑스페릭스에서 럭키로 넘어왔어요.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럭키는 라이프 시멘틱스 전 대주주의 지분을 사줬습니다. 이거 송승재 씨 거죠. 그럼 보통 여기서 이게 끝난다고. 보통 M&A에서 누가 FI로 투자하면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내가 지분 취득한 거 엑시트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라이프는
M&A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거 엑스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엑스페릭스 지분을 사줍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형님들. 자, 지금 여기 요 두 가지의 입장, 이거랑 가져왔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보통 FI들, 보통 구주 FI들, 보통 구주 FI들은 돈을 넣죠. 자금 투자를 합니다. 내가 어디 조합에 넣던 아니면 내가 직접 사던 그 지분을 확보해요. 지분을 확보하고 M&A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지분을 매각해서 차익을 얻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끝이 나요.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왜? 내가 돈 주고 지분 샀어. 그 지분 주가 올라서 팔고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보통 구주 FI들의 구조거든요. 근데 라이프랑 엑스페릭스는 좀 특이합니다. 자금이 럭키로 들어가서 구주 FI 조합으로 들어가서 라이프 주식 확보를 하면서 뒤로는 자금을 회수 받았어요. 내가 현금 회수와 지분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형님들 보시면 보통 FI들은 보세요. 내가 어디 M&A에 참여해. 그럼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돈 넣었어. 지분 샀어. 이 지분은 누구죠? 매각하는 대주주 지분이겠죠?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 주가가 만약에 올라. 그러면 지분을 매각해. 그러면서 차익을 얻죠. 이게 보통입니다. 보통. 이게 보통 과정이에요. 근데 라이프는 보세요. 자금 흐름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엑스페릭스에서 돈이 나옵니다. 어디로? 럭키로 들어갔어요. 럭키로 들어가서 럭키가 라이프 대주주 주식을 사줍니다. 라이프 송승재 대표이사님 주식을 사줘요. 그럼 여기서 끝나서 주식이 오르면 팔고 나가면 되잖아. 근데 M&A 이후 이거는 경영진을 확보하고 나서 누가? 스피어가 스피어가 확보하고 나서 무슨 결정을 하냐? 라이프가 X 플러스가 갖고 있는 엑스페릭스의 주식을 사줘요. 매입을 해준다고. 물론 태그 얼롱을 걸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회사들이 돌고 돌았잖아요. 엑스페릭스에서 럭키로 자금이 들어가고 럭키에서 라이프 대주주가 먹고 나갔어. 이 돈은. 근데 라이프 인수한 사람이 이 송승재 씨 지분을 사준 사람 회사에 재투자를 했다는 얘기야. 재투자. 현찰이 일로 간 거 아니에요. 보세요. 형님들. 엑스페릭스에서 나온 현찰이 럭키로 들어갔다 송승재에서 끝나야 되는 건데 다시 라이프의 경영권을 확보한 새로운 대주주가 엑스플러스가 갖고 있는 엑스페릭스의 지분을 사줬다고. 현금이 다시 유입이 됐다고. 여기서 나간 현금이 일로 다시 들어왔어.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고 다를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자금, 그러니까
물론 큰 자금이죠. 현금이 회사들을 이렇게 돌고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엑스페릭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여기 라이프 구조 사줬을 뿐인데 이것만 가지면은 오케이야. 이것만 가지면 오케이인데 이거 만약에 현금 들어갔잖아요, 여기. 근데 이 라이프를 인수한 새로운 사람이 다시 나한테 현금을 넣어주는 격이에요. 그러면은 이 현금이 돌고 돌면서 주식도 생기고 현금은 다시 나한테 들어오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투자입니까? 내가 현찰 주고 주식 사서 주식 팔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현찰 주고 주식 샀어. 근데 나한테 누가 그 회사를, 내가 현찰 주고 주식 산 사람, 회사가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나한테 다시 또 투자를 한 거야. 그 돈이 마치 돌고 돈 것처럼. 보통 FI는, 결론 지어서 말하겠습니다. 보통 FI는 현찰을 주고 지분을 사서 매각해서 이익을 봅니다. 라이프 FI는 현찰을 주고 지분을 사서 매각해서 차익도 얻을 뿐더러, 매각을 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우연치 않게 우연히 라이프를 인수한 사람이, 인수자가 다시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야. 현찰로. 이해가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현찰이 돌아서 남은 걸 보니까 서로 주식들이 남은 거야. 현찰은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요 차이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차이가 일반적인 FI들이랑 차이가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많습니다. 네, 많아요. 다른 회사들, 제가 따로 거론은 안 하겠지만,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들도 회사와 회사들끼리, 이쪽 회사 그룹사랑 이쪽 그룹사랑 서로 친하거나 믿음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서로 투자해주고 서로 투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나 불법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걸 거예요. 각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FI들의 이런 자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다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럭키W 신기술 조합이 지분 해제 공시를 했어요. 3,520원에 158만 주 해서 해제를 했다. 이건 얼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여기 최대 주주 지분율은 26%고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계열사? 엑스페릭스 계열사다. 자, 그러면 맞냐 틀리냐? 엑스페릭스 가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엑스페릭스를 가보게 되면 최근 보고서입니다. 9월달, 11월달에 나온 최근 보고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분 공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열회사
X 플러스 지분율 24%,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지분 30%, 럭키 W 신기술 투자조합 지분 43%. 누가 갖고 있다? 엑스페릭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네. 그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자금이 돌았다, 한 바퀴.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조금 하락했죠. 오늘 좀 하락했고요. 3일선은 깼지만 아직 5일선은 지금 뭐 한 4,700원 정도 부근에 형성이 돼 있고, 두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래량이랑 이제 기술적인 영역에 들어갔다. 제가 공시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술적인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부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오늘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를 막 엄청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술적인 영역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또 말씀드리면 입 아픈 얘기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기준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기준으로 다 다르다. 뭐 차티스트들이라고 말씀을 하죠, 보통. 근데 다만 급등주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급등주에서는 5일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고, 초급등주에서는 3일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아니면은 장대 절반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세 개를 크게 제일 많이 가지고 가고 하는데, 오늘 뭐 그건 각자 기준에 맞춰서 아직 됐니 안 했니 뭐 이런 걸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거래량은 일단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술적 영역 분석을 할지라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생각해야 될 점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 자금은 구주 FI가 목표였잖아, 우리. 그지? 구주 FI가 목표였는데, 구주 FI는 자금이 나갔던 것들을 회수했습니다. 33억 사줬잖아. 이걸 어떻게 회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라이프가 포에스 투자조합에 33억 현금 넣었잖아요. 그러면 포에스 투자조합 현금 넣은 엑스페릭스는 그 전에 여기 구주 FI에 돈 넣었을 거 아니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상하게 현찰 넣은 게 라이프 시멘틱스 인수한 사람이 인수하자마자 나한테 다시 돈을 준 거야. 그러면은 현찰이 나는 회수가 된 거라고. FI 구주 FI 중에서 메인이 되는 대주주, 그러니까 이 조합 대주주 메인이 되는 물량이 자금이 회수가 된 상태라고. 그러면은 주식은 뭐야? 주식은 공짜라고. 자금 회수했잖아. 자금 회수 얼마 했어? 33억 했잖아. 자금 회수 된 거 아니에요. 내 계열사로 들어왔으니까 자금 회수 했어. 33억. 그럼 얘는 남은 건 뭐야? 주식이 남았네? 이거는 뭐야? 공짜잖아. 아니야? 공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라이프 시멘틱스 판 안에 보면
이 물량들은 소화가 돼야 될 물량들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자체의 그런 재료라든지 앞으로 그런 테마라든지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져요. 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돈이 오고 가는 흐름, 공시에 대한 흐름, 요런 것들로만 분석하는 놈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주 FI들은 그런 상황, 구주 FI들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구주 FI들 안에서 메인 애들일 뿐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또 달라요, 입장이. 조합원들은 주식으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누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 엑시트는 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클 수 있어요. 다만 메인 물량은 그렇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은 조금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구주 FI들 중에 우리가 노리고 들어온 건 럭키야. 근데 이 럭키 안에서 럭키 대주주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금 회수를 한 상태라고 보여져. 느낌이에요. 아니, 예상입니다. 자금 회수가 예상돼. 근데 여기 럭키에는 대주주, 이 럭키 대주주 말고 다른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들은 이분들이랑 입장이 달라요. 이분들이랑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의 입장, 자금 회수한 걸로 예상되는 럭키 W 조합의 대주주의 입장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는 넣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무조건 간다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하셨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세력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큰 도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목표가 얼마예요?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이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주식이 10,000원 갈지 20,000원 갈지 10만원 갈지 저는 몰라요. 저는 말 그대로 제가 항상 보는 입장에서 돈의 흐름, 그리고 얘네들의 단가, 얘네들의 자금이 흐름, 이런 것들만 보고 짧게 먹어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만 저를 따라왔으면 이거 2,300원부터 매수 잡고 스타트 끊어서 어제까지 10배거가 넘었던 주식입니다. 네. 바닥에서 잡아서 스타트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안 돼! 라이프 시멘틱스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 가야 될 부분은 알고 매매를 하자라는 거를 10배거 아니고 1루타입니다. 알고 갈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이런 내용들 아마 다른 어디에서도 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거 구라 아니야 막 얘기하는데 공시 보세요. 네, 공시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100%는 안 맞더라도 큰 틀에서 돈의 흐름은 맞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라이프 시멘틱스 형님들은 오늘 좀 하락했지만 앞으로 주가 흐름 살펴보면서 또 전해드릴 말씀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